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2015년 지원조례를 때 반원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을 제안한 지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회의거든요. 저희도 어려움이 여러 번 있었지만 대표님들, 고모님들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와 지도에 힘입어서 오늘까지 왔고 다 마치지 못했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 6분, 고문 61분 계십니다. 오늘 진행은 이만열 대표님 인사 말씀 계시고 활동 보고하기 전에 평화박물관이 역사를 주제로 공모한 웹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에 대한 시상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상식 할 때 짧게 그 작품들을 잠깐 시청하시고 시상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책임 편집인이 활동 보고하고 대표님, 고모님들 말씀을 발표하시고 식사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열 대표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전 편찬 이 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먼저 각출에서 울타리가 되어주신 여러 고문 지도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한국 교수님 그리고 편찬위원회 보고에 있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촉구를 다시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개혁, 기대했던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류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반원법 행위자 열전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그새 그리고 현 시대에 그런 업적을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추상 같은 그런 심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각계에서 이 반원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지도위원 고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한원국 교수 이하 그동안에 이 일을 추진해 오신 여러 편찬위원들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각오를 새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박물관이 주최한 역사 바로 세우기 주제로 한 제2회 웹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김정원 평화박물관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정원입니다. 예. 저기 원래 이해동 목사님이 평화박물관 이사장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면서 저한테 물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위원장 체질인데 엉뚱하게 또 이사장을 맡아서 평화박물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박물관 역사 바로 세우기 웹 콘텐츠 공모전은 이거는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굴곡진 현대사를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첫 번째는 2년 전에 했고요. 그때는 상금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상금이 뭐 아주 조금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 때 대상이 그들의 묘비명 해가지고 현충원에 묻혀 있는 무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헌법적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영상으로 기록을 했던 작품입니다. 저한테 그때 심사를 의뢰가 와서 심사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는데 애석하게도 대상은 없이 최우수상 한 편, 그 다음에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홍구 교수와 반헌법 열전 편집위원들이 9명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애석하게도 대상이 없었는데 그 상금을 이번에는 대폭 책정을 했습니다. 이 평화박물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대상 한 팀은 500만 원, 최우수상 한 팀당 200만 원, 우수상 한 팀에 100만 원씩, 장려상 5팀 각 20만 원씩 해서 전체 1천만 원으로 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대상은 없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여러 편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굴곡진 역사와 그 가운데 반헌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같이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체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되는,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여주나요? 예, 조금 다는 못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조금 보시고 좋은 격려의 시선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시상 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그 장려상은 이따 식사하실 때 지금 보시는 걸로 하고, 예. 그거는 장려상은 이제 김인준, 김상준 팀이 만드는 뜨거운 훈장, 그 다음에 스승의 은혜팀이 만든 당신들이 반헌법 행위자인 이유 미니 다큐입니다. 민주 촛불팀이 만든 나는 촛불입니다. 장윤원 팀이 만든 주한미군 범죄, 광희팀이 만든 악당 출현,
이렇게 5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인준, 김상준 그 뜨거운 훈장 만든 팀이 나와 있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상장을 읽겠습니다. 장려상 작품 뜨거운 훈장 수상자 김인준, 김상준. 우리 팀은 평화박물관에서 주최한 2018 역사 바로 세우기 웹 콘텐츠 공모전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강한 역사의식이 돋보이는 콘텐츠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사장 김성훈. 다음은 시상은 잠깐 쉬고 우수상이 3편인데 3편을 잠깐 시청하시고 나서 조금 이따 다시 나오실 겁니다. 우수상은 도리를 찾아서 팀의 미니 다큐 3사람. 이 3사람은 최인, 최남선, 한용운입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3사람의 이후의 역정을 추적한 유엔장 팀의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미니 다큐입니다. 이 한 사람은 이형근입니다. 일본군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대위를 한 민족 반역자로서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냈는데 민간인 학살의 주범 중에 대표적인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팀 바로보다 팀이 만든 카드뉴스 제주에는 동백이 피지 않았다. 잘 알려진 제주 4.3의 그 무자비한 학살과 억울함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세 작품을 차례로 보시고 나서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구만. 3.1운동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진 세 사람. 한용운, 최남선, 최리는 아시나요? 최리는 좀 낯설 수 있지만 한용운, 최남선은 다 아실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이니까요. 님의 친목이 바로 한용운 선생의 작품 넥스트의 노래 제목으로 더 유명한 태에게서 소년에게는 최남선이 19에 쓴 시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저 작가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니까요. 민족 대표 33명 중 특히 명망이 높았던 최리. 독립선언 후 감옥에 갔지만 일제당국의 특별대우로 가출됩니다. 당시 일본 총독이 남긴 편지를 보면 이를 같이 꾸미기엔 최린 같은 자가 만성맞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본이 던진 미끼를 최리는 덥석 문 거죠. 일본의 경비 지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고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료직도 수락했습니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사장이 되어 문열 친일인사로 주둔하게 되죠. 이런 최린이 만해 한용운 선생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경북동 시무장에 있던 만해 선생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그야말로 독립운동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한결같고 강직했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도 만해 선생님이었습니다. 최리는 만해 선생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 그의 딸에게 생활비를 쥐어주었지만 그 돈을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최리는 해방 후 반민특위에 체포됐고 재판정에서 자신의 친일 행위를 반성하고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적인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여느 친일파들과 다르게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사과를 한다고 친일 행위가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최린이 합당한 처벌이라도 받았다면 그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겠지만 공개적인 사과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병보석을 신청했고 결국 흐지부지된 반민특위는 최린을 병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 납북된 이후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바로 육당 최남선입니다.
그는 타고난 글솜씨로 남다르게 적극적인 친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독립운동가로서 마지막 쓴 글이 기미독립선언서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조선인의 합병 지원을 독려하고 전쟁 참여를 외치다가 조선이 해방되자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육당 최남선이 만해 선생을 만나 인사를 건넸을 때 만해 선생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육당? 그 사람은 내가 오래전에 장례를 지냈으니 이미 고인이요. 육당은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일본에 협력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그런데도 2016년에는 그가 문학사에 기여한 점이라도 높게 치자며 최남선 문학상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남선 문학상이 있다면 어떤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될까요? 최남선은 반민특위 체포 이후 연구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후에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한국 역사 대사전을 편찬하던 중 작고했습니다. 그는 친일 행위를 한 번도 제대로 단죄받은 적 없이 오늘날까지 한국 대표 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끝까지 독립운동가의 지조를 지켰던 만해 선생은 방황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년의 일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마련해준 곳이 성북동 시무장이었죠. 친일 청산이라는 해방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한 삶을, 친일파는 부와 명예까지 얻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한일운동으로 제각기 커다란 역할을 했던 세 사람, 그 이후의 행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역사의 반역자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후손들 역시 그런 것을 고치지 않아 비극은 더 커졌습니다. 2019년 3월 1일,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어려움도 100년 전 첫 단추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비극을 끝내는 일, 역사를 제대로 아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리를 찾아서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상 3편 중에 두 번째인 제주에는 동백이 피지 않는다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동영상이 아니고 카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습니다. 핸드폰 같은 데서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다음은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일생, 이형근의 일생인데 이거는 조금 길이가 한 10분 정도 돼서 중간에 그 고문 대표님들이 조금 지루해하시면 끊고 식사하실 때 나오실 부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 그냥 계속 끝까지 틀고요. 아버지가 군인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군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설명드립니다. 이영 씨의 아버님께서 우리나라 군번 1번이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이형근 장군님 맞으시죠? 국군 창군 초기 제2연대 한 장교가 일본도를 타고 일본군 표지인 별이 붙어있는 군머리 쓰고 사병들을 훈시하고 있다. 지나가던 미군 지휘관 거편이는 장교들은 일체 일본군도나 지휘도를 적용하지 말 것, 일본 군식 내무 생활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 것, 정신 하나와 같은 일본군의 잠재 금지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지나가다 이를 보고 모욕받았다고 느낀 한 사람이 있었다.
함께 커피를 사다가 권총으로 부탁하고 곧 사과를 받아낸다. 그의 이름 마스야마 다케오, 바로 이형근이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 육사를 졸업한 후 일본군 대위로 중국과 베트남 전선에서 복무하다가 해방을 만든다. 국내로 돌아와 정착하며 살던 그를 미군정에서 호출했던 것이다. 당시 국방용비대를 창설하던 미국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위해 복무했던 사람들을 소개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인생을 살았다. 그들에겐 친일 행적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친일을 했던 자들에게 인생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다. 이형근은 당시 미군정의 군사고문으로 있던 이응준의 보좌관이 되어 그의 직원에 숙식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응준의 사위가 된다. 1946년 군사영화학교 1기로 졸업한 이형근은 대한민국 육군 사상 최초로 육군 대위로 입학한다. 그에게 졸업 대한민국 공관 1번 10001번. 이후 한국군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어 미국으로 떠난다. 이형근은 미국에서 자기 표현대로 출입문이 닳도록 미국 국방부를 드나든다. 미국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채 49년 6월 귀국한 이형근은 제8사단을 창설하고 사단장이 된다. 당시 8사단이 있던 곳은 강원도 강릉 근방. 이곳에는 제주 사상원 등을 주의했던 김달삼의 딴지 현대대가 있었다. 이형근이 지휘한 8사단의 군인들은 오대산 전투에서 김달삼 부대와 교전 후 김달삼을 사살한다. 김달삼의 시신은 참수되고 그의 묘비는 호수되었다. 지금도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 봉정리에는 김달삼 모가지 잘림돌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당시 이형근은 이사단장 겸 충청지구 미수사령관으로 대전에 있었다. 6월 29일 밤 10시경 그는 검정색 세단차를 타고 중령과 홍경을 대동하여 청주형무소를 방문한다. 이후 6월 30일부터 홍경대와 CRC가 여신사건 관련자를 시작으로 포고령 이후 위반자 등 정치사사건과 예비범 독대여 청주성문서에 수감된 보도영매원 등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대전 동부 남월동에 있는 훈련골로 끌려가 무참히 학살당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단위 사건 중 최대 규모인 7천여 명이 학살당한 산내 민간인 학살 사건. 이형근은 대전용무소 사건의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관원권 행위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1950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후반지역 토벌작전을 중단할 제3군자를 창설한다. 초대 군단장은 역시 이형근이었다. 3군단 아래 그 13, 20년대는 하수, 담양 잠깐만 중지 좀 해주세요. 열심히 저 고모님들 보고 계시고 뒤에 제작한 분들 또롱또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차마 못 끊겠는데 이게 시간이 지금 5분 지나 5분이 더 남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시면서 뒷부분을 보실까요? 계속 보실까요? 예, 계속 그냥 앞에 그 가수 한 명 나왔잖아요. 잘 있어요. 뭐 잘 가세요. 그 이현이라는 가수인데 이형근 그의 아들이어서 나왔습니다. 영화 사법관, 순환지역과 고창, 산성, 하경 등 영남지역 토벌 과정에서 딸기랑 특별한 목록으로 수많은 인간을 살해한다. 이형근은 별명이 많았다. 젊은 나이에 별을 달아서 독불장군이라는 칭호가 어울렸다고 어떤 이는 회고했고 정전 직전 1군 단장으로 동해안을 담당할 당시엔
나폴레옹을 통할 만큼 동해안의 독재자로 불리는 딸. 그리고 어머니. 이영근은 한국군 역사상 두 번째로 사승장군, 즉 대장계급을 탄다. 한국군 최초의 대장은 백선엽, 그리고 이영근과 동일권이 같은 날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사승장군은 3명이 누구였다. 이승만은 이영근, 정일권, 백선엽 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이승만의 어금니였던 이영근은 1954년 2월 초대 합참이자 1956년 2월에는 제9대 육군 참모총장까지 두 요직을 거치는 1959년 8월 6일 대장으로 예편하기로 화려한 길을 양배당과 신태규 양상들은 서로 부르막스럽게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60년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10개국 주재대사를 지냈고 76년에 한국항공연맹 이사장을 맡고 세계관광연맹 총재를 지내기도 한다. 한국항공연맹이 바로 지금의 한국자유총연맹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을 맡는다. 그의 화려한 친일, 친미, 반공 인생은 말년까지 이어진다. 한평생 친일, 친미, 반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이영근.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 기회주의자. 친일파이자 반헌법 행위자인 그는 지금 동료들과 함께 현충 안에 명예롭게 묻혀있다. 역사의 부침 속 기회주의자였던 그가 명예롭게 한 생을 마감하고 죽어서까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건 어쩌면 그의 삶이 그만의 특수한 이력이 아니라서일지도 모른다. 2018년 대한민국에게 묻는다. 그러면 우수상 세 팀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수상 세 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을 혹시 나오죠. 도리를 찾아서 팀, 유엔장 팀, 바로보다 팀. 우선 저 세워놓고 인사하고, 자, 맨 마지막에 본 이영근 한 사람의 일생 유엔장 팀이 누구죠? 예, 앞에 보시고 인사 한번. 그다음에 제주에는 동백이 아직 피지 않았다. 카드뉴스의 바로보다 팀. 맨 처음 본 최린, 최남선, 한용운의 세 사람 도리를 찾아서 팀. 그러면 도리를 찾아서 팀 먼저. 우수상 작품 세 사람 수상자 도리를 찾아서 우리 팀은 평화박물관에서 주최한 2018 역사 바로 세우기 웹 콘텐츠 공모전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강한 역사의식이 돋보이는 콘텐츠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사장 김정헌. 상금 100만 원입니다. 사진 좀 찍게 가까이 좀.
다음은 바로보다 팀 제주에는 동백이 피지 않았다. 우수상 작품명 제주에는 동백이 피지 않았다. 수상자 팀 바로보다 팀. 예, 이해가 같습니다. 다음은 도리를 찾아서 세 사람. 유현정. 우수상 작품명 한 사람의 일생. 수상자 유현장. 이하 같습니다. 수상자 성함이 김현장. 그 부상 표시 이 판넬이 하나밖에 없어서 재활용해가지고 써야 돼서 다시 가져왔어. 봉투는 진짜 따로따로 다 줍니다. 그러면 시상 잠깐 쉬고 최우수상 또 보시고 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우수상은 이름이 거창하네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팀 그리고 뮤직비디오 누가입니다. 그 6.25 전후 전쟁 전후기 민간인 학살의 억울한 사연을 이렇게 영상화했는데 노래, 연출, 출연 이거를 그 학생들이 전부 스스로 한 작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산채로 태워주겠다.
저희들은 그 청년들이 우리 그 사무치 현대사를 잊었으면 어떡하나,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작품들을 보면 그 기회만 주어지면 청년들이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또 그거를 또래들에게 이게 전달하려는 아주 큰 열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 계신 그 선배님들 평생을 바쳐서 민주화와 우리 그 역사 발전을 위해서 그 바치신 그 노력이 이런 식으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그 최우수상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 다 나와주세요. 자, 시상하기 전에 누가 대장입니까? 우선 마이크. 그 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좀 얘기를 해줄래요? 네, 저희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대학생 단체에 소속돼 있고요. 그 안에 여러 동아리들로 각자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을 때는 문예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됐고요. 율동 동아리, 연극 동아리, 노래 동아리, 개그 동아리, 영상 동아리 이렇게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의상도 빌리고 장소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노래도 저희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소속인 동아리, 노래 동아리에서 창작한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제가 좀 가서 많이 보는 분 같아요. 조금 아까 출연했던 아주 연기들을 잘하는 걸 봐서 앞으로 대배우가 될 것 같아요. 최우수상 상장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읽으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었고 이번엔 최우수상이 뭐 대상까지도 다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명 누가, 수상자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이 팀은 평화박물관에서 주최한 2018 역사 바로 세우기 웹 콘텐츠 공모전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강한 역사의식이 돋보이는 콘텐츠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평화박물관 관리추진위원회. 부상 200만 원입니다. 기념 촬영. 수상 소감은 아까 발표한 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공모전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그 반원법 열전 편찬위원회 활동 보고를 책임 편집인 한홍무 교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거의 1년 만들고 왔네요. 그 10월에 가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모이고 얼마 안 돼서 장애인 선생님 그날 오셨었는데 저 이백분 떠나셨고 또 최은걸 변호사님 그분이 떠나셔서 대단히 많은 고맙습니다. 그 어른들 저희가 그 사이에 지난 7월 12일에 그 중간 발표를 가졌습니다. 1차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중간 발표를 한 번이나 두 번쯤 더 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중간 발표만 하고 1차 보고회라고 했습니다. 그 작업을 시작한 게 2015년 10월 달에 우리 임원회로 정식으로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사전 준비를 하다가 작년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그 명단 발표를 했습니다. 405명 명단 발표를 했고 그리고 1년을 준비해서 1년 그 한 반 조금 되게 한 15개월 정도 준비해서 그 이번에 115명 405명 중에서 115명을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거를 그 조사한다면은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만 나쁜 일을 한 걸 그 조사하는 것이고 또 이거는 뭐 한 명 한 명이 그 양해성 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최병모 변호사님 좋아하십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기 변호사님께 이제 많이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꼼꼼히 조사하다 보니까 제 그 처음 계산에는 한 명 조사하는데 우리 박사급 연구원들 여기 한 3주 정도면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4주에서 5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놈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그 털어보니까 나쁜 짓들을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제 공무수사관이나 뭐 그런 사람은 행정을 알 수 없어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이래저래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115명을 그 조사해서 7월 12일에 그 제헌절 맞춰서 7월 12일에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걸 장소를 어디서 할까 하다가 이번에 국회에 가서 해보자. 국회에 가서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국회를 빌려서 했고 그날 오신 선생님들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급하게 국회의원들 그냥 몇 분한테나 연락을 했습니다. 쉽게 통화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노회찬 의원이 같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했고 그날 꼭 오겠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곁에 가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고 또 그다음에 반헌법 행정은 이제 여기 오던 사람들이 대개 우리 고문님들보다 조금 연배가 위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6명이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는 안 했지만 얼마 전에는 이 반헌법 행위자로 오른 사람 중에서는 제일 젊은 축에 속하는 윤내현 그 변호사 전 의원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무겁죠. 어떤 변호사인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 그 조사원 선생님들 그리고 또 행정지원팀 선생님들 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그 공무과 대표님께 인사 드리십시오. 저희가 115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115명을 준비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제일 긴 사람은 우리 양승태 같은 경우에는 한 600페이지 정도 자료집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었고 보고서가 적은 사람 공수사관 같은 경우는 사건 정리해서 집어넣는 정도 행적을 많이 찾지 못해서 그런 사람은 이제 사건 정리 외에는 몇 페이지 안 되는
짧은 보고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115명을 다 그렇게 자세하게 했다가는 이제 뭐 자료들이 이렇게 두꺼워질 것 같아서 그 중에서 그 열전을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개요. 그걸 저희가 좀 써봤습니다. 열전은 이제 열전은 꼭 저희가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그 대표적인 지식인들, 필자들을 모셔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젊은 필자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샘플로 작성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 9명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서 마침 양승태는 저희가 2017년 2월달에 명단 405명 명단 발표를 할 때 그때도 들어있었는데 솔직히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다 집어넣는데 대법원장까지 집어넣으려니까 저희도 이제 무모하게 이런 작업을 벌리게 되지만 약간 좀 마음이 좀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양승태를 좀 어떻게 봐줄까 내지는 뭐 나중에 따로 발표할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커트라인에 걸려 있으면은 좀 봐줄까 했는데 아이고 너무 월등하게 커트라인을 통과해갖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양승태를 집어넣고 이번에 발표할 때 이제 양승태이기 때문에 양승태를 정리했는데 뭐 아마 언론에서 양승태 얘기 나와서 뭐 다 빠짐없이 보셨겠지만 그 양승태의 최근 행적만 보도를 했지 그가 어떤 짓을 과거에 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론이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샅샅이 털어갖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저희 발표가 이 양승태 덕분에라도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KBS 뉴스에도 제법 길게 9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여러 매체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선수 9명을 저희가 골랐는데 그래서 이 9명은 자세하게 그 자료집에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요 열전에서 개인별로 이제 A4 8매에서 10매, 원고지로 치면 한 100매 가량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무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100매 정리가 어려울 거고 웬만한 사람들은 뭐 양승태나 김기춘이나 뭐 박근혜 박정희나 뭐 100매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략 기준 정도를 잡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결과물로는 아카이브를 내는데 개인별 보고서, 요건 이제 본 열전으로 최고로 가능할 거고요. 저희가 자료를 남기는 거는 보고서가 적게는 40명, 지금까지 작성한 것 중에서는 양승태가 제일 긴데 한 6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환법 행정 개인별 자료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료 파일은 저희가 수집한 거를 다 모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연구할 뭐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뭐 이거는 수천 명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A급으로 400명을 했지만 B급, C급이 또 많이 있는데 한 2,500명 다 합치면은 A급과 합치면 한 3,000명 가까이 헌법을 받는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B급 중에서 한 1,000명 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A급처럼 자세하게는 못해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마치 성지순례란 말이 있죠. 한번 가면은 꼭 다 돕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 뭐 자료가 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답이 나왔고요. 이게 요번에 400명 중에서 요번에 발표한 115명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9명 아까 사진 하나 나왔지만 민간인 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한경우.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의 국정농단의 주역 박찬일, 그리고 김대중 납치를 자행한 윤진호, 그리고 동아일보 광고 탄압의 주역이었던 양도원, 그리고 오공 설립의 주역이자 김대중 나라노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이학봉, 그리고 오공의 교류수였던 홍문도, 그리고 박정철 공지사 사건의 최고 책임자죠. 이 박정원. 그다음에 불임 사건 담당 검사이자 빨갱이 낙인 찍는 공안 전문가 고영주, 그리고 간첩 조작에 적극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금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이렇게 9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고요. 그중에서 양승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나온 최악의 괴물대법원장입니다. 우리가 1987년도에 과거 청산을 제대로 했으면 양승태는 그때 사실은 감옥에 갔어야 하는 사람이죠. 감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못 벗고 서법부를 나갔어야 할 사람인데 이제 뭐 그때 나쁜 판결하고 조작간첩 사건 많이 판결하고 그런 대가로 이 승진하고 요직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법부 최고의 엘리트가 돼갖고 그 권력을 휘둘렀는데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박정희 때의 민복기가 있고 또 전두환 때의 유태현이가 있죠. 근데 그런 대법원장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 전두환 때 하도 대법원이 잘못하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87년 개헌 때 대법원장한테 힘을 많이 몰아줬거든요. 그게 바로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게 말도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월 16일이니까 아직 사법농단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 양승태를 현직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전직이 아니고 현직일 때 저희가 반업법원장으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양승태가 어떤 경력을 가졌냐면은 6건의 조작 간첩 사건. 그 중에서 4건이 75년에 한 4건이 바로 김기춘이가 한 사건입니다. 김기춘이가 발표한 사건이고 최승호 PD가 만든 자백이라는 대표 아마 보신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자백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그중에 특히 김동기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만 이게 바로 이 1122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재심에서 6건의 간첩 사건 중에서 5건이 무죄였다고 7월달에 그 재심이 진행이 한 건이라고 했는데 이 한 건마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건이 전부 다 무죄가 나왔고요. 긴급조치 사건은 저희가 일반 판사들 긴급조치는 조사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헌법 행위자도 다른 중요사항, 시국 사건이나 공안 사건, 또 간첩 사건과 관련돼서 걸린 사람들이 긴급 조치를 몇 건을 했나는 조사했지만 긴급 조치만 갖고는 분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A급이 뭐 한 2,000명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이 정도 기준으로 검사도 뽑고 경찰도 뽑고 뭐 군인도 뽑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제 걸린 사람은 한데 그 사람 중에서도 긴급 조치가 무려 12건이나 돼서 단연톱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뭐 한 50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만 간첩 사건으로나 긴급 조치로나 양승태만큼 사건을 많이 한 자가 없어요. 김기춘이 양승태의 고등학교 8년 선배입니다. 근데 이때 이 김기춘도 35살밖에 안 됐어요. 35살 김기춘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이 조작 간첩을 만들어서 법원에 보내면은 20대 판사였던 양승태가 이 사건을 처리해서 보내주고 그런 경력을 갖고 승승장한 겁니다. 밀복기 때보다 훨씬 나쁜 대법원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승태가 요새 어떻게 했는지는 아마 언론에서 보도를 다 열심히 보셨기 때문에 이건 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거 노동사건. 또 아마 여기 우리 장민 선생님도 오시고 박준기 선생님도 오셨습니다만 인혁당 사건에서 뭐 이렇게 배상 이런 이렇게
이거 정말 사법부 최악의 판결이죠. 이런 것들도 그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거고요. 뭐 이거 긴급 조치는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을 젊은 판사들이 바로 치받아서 했다는 것. 그 판사들도 대단히 용기를 낸 거지만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것 법리로 따져서 자신이 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 너무 엉터리였기 때문이죠. 국정원 대상 개입도 뒤집고요. 한명숙 총리 감옥에 보낸 것도 양승태 사법부고요. 그리고 뭐 긴급조치 사건이 여태 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심지현, 조성우, 이명준, 최열, 박계동, 또 우리 이부영 선생님도 여기 어디 계시죠? 이부영 선생님 오셨습니다만 그 사건 판결도 양승태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그 여성운동 쪽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이혜경 선생님과 도은관 선생님, 이런 분들 우리가 잘 아는 분들 긴급조치 판결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경록 이런 사람은 아마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민간인 학살에서 우리 민간인 학살이라는 게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도연맹 죽이고 재소자 죽이면서 내려갔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고향금정골처럼 구역제 처벌이라고 해서 했죠. 그 다음에 또 후반에 가서 지상발치산 토벌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의 학살에 다 아주 흉악한 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진을 라이프라는 잡지 있죠. 라이프지에 한국의 사진이 제법 나오는 것을 저희가 그거를 대비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 같고요. 친일 경찰도 시작을 했고 이게 사진 설명을 보면은 그 일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한경록 그 사령부였고요. 이렇게 파자마 입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 사진 밑에 보면은 아마 미국 기자니까 한국 기자를 잘 모르니까 뭐 나이 차이가 한 40년 가까이 나니까 내가 이 순간 친구야 하면서 그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박찬일입니다. 아마 이승만 시절에 인의 장막 박찬일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박찬일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의 장막이었다, 최악의 국정농단이었다 그렇게만 나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대로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경상도 양반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했던 그래서 이 상당히 반일적인 성향은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같아서 대단히 젊은 나이 30대 후반에 정말 국정을 좌지우지했는데 그때 이승만은 거의 살짝 치매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였고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한국말을 못하고 하니까 실질적인 권력을 여기가 행사해서 최인규도 홍진기도 벌벌 떠었고 이기붕이가 발탁을 해서 경보대에 집어넣지만 막판에는 이기붕도 박찬일부터 꼼짝을 못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무대를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보부 문건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권세를 휩쓸렀는가가 이제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손방망이 처벌하고 나간 다음에 행적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제도를 찾다 보니까 놀랍게도 한보건설 비전 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랬구나 하는 걸 저희가 좀 찾았고요. 그다음에 윤진호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남은 게 남지한 나쁜 놈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살아계실 수 있었던 게 윤진호이가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이죠. 김대중 대통령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는 나중에 자기가 다 뒤집었을 것 같다 하니까 살려서 단체로 국내로 보내는 겁니다. 그 덕에 살았고 윤진호이 그것 때문에 밀빼갖고 중앙정보부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윤진호한테 김대중 다시 갖다 놔. 그래갖고 이 양반이 화가 나서 권총을 빼들고 다 쏴 죽인다고 난동을 피웠다는 얘기도 전해드립니다.
여기 이제 양도 오늘 뭐 김태진 선생님도 오시고 이병 선생님도 오시고 동아일보 관계된 구준대 선생님도 오시고 많이 계십니다만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아일보를 실제로 누가 했는지가 거의 안 알려져 있죠. 거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동 사장을 만나서 이제 다 타결을 하고 주역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워싱턴 공사도 있으면서 또 거기서 CIA 공작을 해갖고 2주 동아일보를 광고 탄압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백님 사건에도 관련이 때문에 어떻게 출소했냐면은 정보통이 아니라 볼트를 잘 쳐서 출소했습니다. 김형욱이 노역에서 했는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 근무를 2번을 했어요. 독일에서 근무하고 미국에서 근무했는데 2번 다 추방당했어요. 2번 다 추방당했는데 오히려 추방당할 때마다 승진을 했어요. 그 비결은 또 뭐냐면은 중앙정보부장 아들이 지금처럼 유학 서비스 에이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 독일에서 미국에서 이 중앙정보부장 아들들 그러니까 김형욱 아들, 이훈학 아들, 신직수 아들을 보살펴준 근로로 이제 그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사건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을 때 기념으로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입니다. 코리아 게이트가 하나는 박동선 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김한조 라인인데 김한조 라인이 바로 이 양도리가 했던 거고 그렇게 정말 말썽을 피우고서도 그런 인연을 갖고 중앙정보부장을 노리고 있다가 신직수와 이제 부딪혔던 그런 아주 흉악한 인물인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9명 고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2명인가 고용주하고 양승태 3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인물로서는 아주 살아 있어서 세계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이학봉인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이학봉이가 소지김 사건도 있지만 사실은 최태민 사건이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게끔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최태민을 조사했었던 책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술렁술렁 한 거고 이 최태민 문건이라고 나온 유명한 문건 있죠. 그게 이학봉이 작성한 걸 87년인가 8년인가 그 무렵에 안기부에서 다시 이제 재정리해서 내보낸 것으로 그렇게 박채원 또 뭐 잘 아실 거죠. 박채원 한 분도도 뭐 설명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 저희하고 동업자입니다. 친구 반국가협의연사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2009년에 진행을 했는데 저기는 명단 100명만 발표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고모님들 아마 거의 다 들어 계실 거고 저도 100명 중에 이제 막석에 뛰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에 대한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고용주는 집어넣어야겠다 했고요. 근데 이 고용주가 경력이 화려해요. 바로 장교조 인적단체 만드는 그 주역이었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해산해야 하거든요. 결국 해산을 관철시켰습니다. 황교안이가 정부에 제출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문건의 70%가 고용주가 쓴 글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붙인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림 사건, 영화 변호인의 실제 거기에 나와서 그 사건을 실제 담당했었던 검사였고요. 그리고 방문진 이사장, MBC 이사장을 하면서 MBC 이사장 되자마자 함께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다 지나간 얘기 그거 올려먹었고 세월호 특조위위원을 하면서 진실규명을 방해했고 그런 흉악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빨갱이는 그 색깔들은 뭐 일종의 정신병자라고 할까요? 그런 인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115명을 했는데 아직도 한 280명, 270명 정도가 280명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서 저희가 1년에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에서 앞으로 한 3년 가까이는 작업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내는 거는 이제 보고서가 좀 쌓인 상태에서 아마 지금 115명 끝난 거는 바로 그 집필 계획을 들어가도 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정 원고가 된 상태에서 당사자들에게 원고를 보내서 이 신청할 거 있으면 해라. 그런 작업을 거쳐야만 나중에 저희가 그 소송을 당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그 사이에 지금 굉장히 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맡을까 말까를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행안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사실 국가폭력을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반응법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그 국가폭력을 정리하고 있어서 이 작업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맡았습니다. 맡았고 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금액은 커요. 금액은 3억 8,700이니까 프로젝트 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7월 다 가서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 끝내서 지금 이제 조사부 선생님들이 정신없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작업이 조금 약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대단히 의미 있는 거고 또 우리는 가해자 쪽을 국가폭력의 가해자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지만 또 그게 피해자의 치유와 독점과 관련이 있고 또 가해자를 왜 정리하냐면 그게 치유 사업이기 때문에 나를 때리는 놈이 누군지 처벌도 안 받고 무시되면서 당연히 치유를 해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 사무실이 지난 8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조계산 사거리에 교통이 좋아서 우리 국민들 중에 좀 지나가다 들리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럴 때 그냥 사무실로 오세요 하고 좀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공회대 근처로 갔습니다. 오늘 거기 집들이 겸 할까 하다가 너무 교통이 좀 불편해서 그냥 여기서 하던 대로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업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약간 속도가 질라긴 하지만 궤도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정도면 우리가 끝낼 수 있겠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도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일을 사실 벌린 거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이건 끝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선생님들 좀 자주 모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1년 만에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자주 모시고 자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 고모님들 이제 말씀을 해주실 시간인데 시간이 돼서 좀 식사를 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는 동안에 아까 시청한 장례상의 뜨거운 훈장 김종필 의원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시면서 대표 고모님들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준비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김시대의 마지막 생존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당년 92세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곧 굴곡진 한국 현대사였습니다. 영역부와 극집을 공평한 무릎으로 국민의 신명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국군 산하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당병들은 호흡보이게 했습니다. 이런 세력 저 식사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저에게 말씀하신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려상 나머지 4작품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반유신에 가장 희생적으로 싸웠던 남년 사건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건 매우 유감입니다. 실제로 남년 사건은 법적으로도 지금 정부 기구에서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걸로 인정을 됐고 중앙위원으로 돼 있던 사람들만 지금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굳이 따지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주 통일된 다음에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여기 나온 이 사건들과 달리 난민전 사건은 자주 통일을 주장했고 반외세 민족 자주를 주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백서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매우 유감입니다. 오늘 남북관계는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남북관계는 전쟁이 없는 그리고 이제 대결이 없는 이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대결 이런 의식 속에서 난민전 사건 같은 약간 좀 곤란한 것을 제외시킨다면 좀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제가 얘기할 적에 난민전 사건하고 통합진보당 강계산 또 내라는 뭐 조작 사건 그리고 범민련 이적 규정 이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통합진보당 관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 규정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반헌법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전 사건은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매우 죄송스럽습니다만 유신헌법에 가장 희생적으로 싸운 단체가 있다면 난민전을 빼놓고 누가 있는가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공소장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난민전 공소장을 한번 보시고 과연 이 반헌법 행위자 이 열전에 난민전을 반과단체로 규정하고 사형 집행하고 또 옥중 사망케 했던 이 관련자들을 그냥 둬서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엄청난 작업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말씀하실 고문 대표님 계시면 예, 마이크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 한평에서 농사 짓고 있는 촌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 김삼웅 선생님이 쓰신 평전을 여러 개를 놓고 감히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